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비타민C를 하루에 2만 ml, 3만 ml를 먹는 분들을 보셨나요? 저는 제 손님들 중에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았어요. 일단 제가 하루에 한 15,000ml를 먹는데요. 15,000ml가 알약으로 따지면 알로 되어 있는 비타민C가 1000ml 짜리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하루에 한 15알 1000ml니까요. 15알. 제가 한 16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은 지 지금 글쎄요, 한 2년은 넘은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먹은 것 같아요. 비타민C가요. 비타민C가 암의 전이를 막아주는 거의 확실한 증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게 제가 훨씬 더 전이가 많이 되었어야 되는데 깜짝 놀라게 저는 전이가 별로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사이즈에 비해서. 암은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그 위험성을 논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전이가 가장 무서운 건데 비타민C가 그 피부나 이렇게 조직을 쫀쫀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것을 결합 조직 강화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비타민C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C를 먹으면 피부가 좀 탱탱해지는, 그래서 제가 콜라겐 특별히 강조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제가 콜라겐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 콜라겐이라는 거를 먹기 이전에 훨씬 더 우리 몸의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비타민C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비타민C는 정말 싸거든요. 가장 싸기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그 제약업계에서 연구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산업성이 없기 때문에, 상업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비타민C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 이제 겨울 초입이 되면은 다들 그 병원 가서 독감 예방접종 하시잖아요. 저는 예방접종을 권하고 싶지를 않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방접종을 엄마들이 열심히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필수적인 몇 개의 예방접종 외에는 웬만하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백신이 우리 몸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지 그게 미스테리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예전에 백신 연구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백신을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게 백신을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게 되면 신경 독성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섬찟한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ADHD도 많고 자폐 이런 게 유독 많아지잖아요. 저는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제 의견인데, 저는 그 아이들이 맞는 백신이랑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경 독성이니까. 백신을 의지해서 독감 이런 거 맞지 마시고요. 저는 한 번도 독감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식구들도. 저희는 다 비타민C 먹어요. 감기가 좀 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감기가 오려고 할 때 이렇게 뼈 마디가 좀 이상하고 코끝이 시리면서 재채기가 나고 뭔가 각자 개인마다 자기 몸에 가장 예민하게 오는 그 감기 초기 징후가 있어요. 그게 징후가 딱 올 때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비타민C 최고 5,000ml 정도 먹고 자보세요. 그러면 거짓말같이 그게 없어져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감기 오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좀 얼큰하게 끓여서 그 국물을 쫙 마신 다음에 이불 뒤집어 쓰고 땀 쫙 뺀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한방에서 보면 갈근탕을 먹는 효과, 갈근탕을 먹으면 이렇게 체표로 들어오는 한기를 몰아내는 그런 감기를 극복하게 하는 치료작용이 있는데요. 비타민C가 갖는 감기 치료작용은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바이러스가 고용량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는 그냥 활성을 나타내지를 못해요. 바이러스는
세균이랑 좀 다르게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라기보다는 물질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얘가 살아나요. 그걸 활성이 된다고 말하는데,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많이 있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재활동을 못해요. 근데 감기만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독감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여러분, 간염도 바이러스잖아요. 간염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평생 병원에서 쓰는 그 간염약, 그 값비싼 간염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걸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저희 상담실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기본적으로 비타민C 고용량을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주사로 맞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사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응급.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항암을 하는 사람들 항암제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타민C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좀 맞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평상시 건강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좀 더 탄력 있고 건강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기 위한 일상의 방편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은 바늘을 꽂아서 들어가는 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바늘로 꽂으면 훨씬 더 많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먹는 비타민C로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그 제한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15,000ml, 20,000ml, 심지어는 30,000ml까지는 먹어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재활동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징후를 많이 관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우리 몸에 어떤 좋은 물질을 투입하는 경로 입이잖아요. 입을 통해서 먹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제일 건강한 방법이거든요. 주사바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어떤 제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조절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급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맞아요. 가장 건강하게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구로 입으로 먹는 것이 제일 맞고요. 저는 알약으로 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알약 안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첨가물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순수 비타민C 분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분말을 제 진약사몰에 2000ml를 만들어 놨어요. 포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맛이 시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혜택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죠. 그거 그냥 입에 넣어서 물로 삼키면 순식간에 넘어가고요. 그 산도가 우리 위장에 염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 거 아시죠? 강산의 염산이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약산이에요. 그래서 뭐 위를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좀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처음에 가스가 좀 부글거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위장에서 너무 낯설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는데요. 따뜻한 물로 드시고 식후에 좀 먹는 습관을 들이면 한 2, 3일이면 적응 완료예요. 그냥 괜찮아져요. 가스 차는 거는 조금 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요. 제 진약사몰에 가보면 제가 유산균 만들어 놓았거든요. 프로바이오 유산균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같이 먹으면 또 가스를 훨씬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에서 생기는 비타민C가 주는 가스조차도, 여러분 이 장에 좋은 정균 반응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비타민C가 장을 통과하면서요, 장내에 있는 부패균이 많이 이렇게 세력을 잃어버려요. 좋은 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비싼 거 안 드셔도 비타민C만으로 장내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증식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늘 비타민C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이 튼튼해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비타민C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병을 괴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혈관이 터지는 병이에요. 뭐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 정도로 우리가 괴혈병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괴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장기에 있는
거의 모든 혈관이 다 터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선원들이 뭐 이렇게 그 옛날 구식배잖아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몇 달씩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그 선원들이 배 안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출혈성 질환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을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누가 알게 되었는데 레몬 같은 거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비타민 C라는 그 원인 물질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C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비타민C 용량을 늘리잖아요. 지금 WHO에서 말하는 하루 권장 용량이 100ml가 안 되는데요. 그거 연구를 더 해서 바꿔야 되는 용량인 거예요. 과학, 의학은 항상 발전 중인 학문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의학이 뭐 100년 뒤에 지나면 굉장히 미개한 과학의학일 수 있어요. 저는 비타민C가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타민C를 훨씬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000ml 이상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있는 뭐 구석구석 뻗어 있는 모든 모세혈관까지 다 탄력성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바이러스만 불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혈관을 살리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산화라는 것이 쇠가 녹이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나이 들면 뭐 피부에만 주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 먹어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이 다 나이가 들어요. 정말 숨길 수 없이 어쩜 그렇게 구석구석에 다 나이가 드는지. 그런데 그 나이 든다라는 것이 곧 산화인데요. 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을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항산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이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외에도 뭐 비타민 A도 있고 베타 카로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이 있지만 이 비타민C가 가장 광범위하게 특히나 우리 피부랑 혈관을 살린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피부에 사람들이 나이 들면 검버섯 같은 거 생기잖아요. 주근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전체적으로 피부 색깔이 칙칙해지는 건데요. 이것이 혈관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비타민C가 혈관을 살리면서 피부색을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거든요. 굉장히 피부를 이렇게 밝은 색으로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 많이 드신 한 70대 정도 되신 그런 저희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노인분들한테도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제가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C 먹고 제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제일 잘 느끼는 거예요. 피부 톤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혈색이랑 관련이 있다. 혈액을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기 때문에 피부 톤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피부가 쫀쫀하게 만들어줘요. 쫀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전 참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서 뒷모습은 거의 20대인 뭐 60, 70대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앞모습을 보면 숨길 수 없는 그 얼굴에 이렇게 처지는 거, 주름 생기는 거 있잖아요. 비타민C, 저분은 운동하시기 전에 비타민C를 먹었으면 저 얼굴도 뒤태만큼이나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름을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요. 제 얼굴에도 지금 주름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더 젊게 생기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비밀이 비타민C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비타민C가 값이 싸잖아요. 가장 그 비싸다고 말하는 영국산 분말조차도요, 이 정도 효과를 갖는 무슨 다른 영양물질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고요. 무엇보다도 얘가, 지쳐있는 간도 회복시키고, 간독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이 나쁜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으면 간세포가 살아나더라.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모로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다, 혈압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고지혈증이 있다. 이런 당뇨, 혈압, 고지혈이 지금 이 시대에 거의 3대 만성 질환이잖아요. 이 질환이 걸리지 않는 뭐 중장년이 없을 정도로 이 질환이 흔한데요. 게다가 여기다가 골다공증까지 포함. 골다공증도 이 뼈가 바스러지는 거잖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칼슘을 먹는다고
그 구멍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늙지 않게 항산화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육을 만든다라는 것은 근력 운동을 별도로 하는 거를 얘기하고요. 이게 항산화제는 비타민 C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타민 C가 결합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만 쫀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뼈를 쫀쫀하게 만들어요. 뼈가 쫀쫀해진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게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잖아요. 이거를 기름기를 떨어뜨리는 약을 병원에서 쓰게 되면요. 그게 그 약이 갖는 부작용이 엄청나서 근육이 다 빠지고 뇌 기억력이 손상되고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고지혈증이 갖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보효소 생성도 같이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고지혈증 약은 정자의 생성도 훨씬 더 둔화되고요. 왜냐하면 정자도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생식에 굉장히 중요한, 성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을 차단을 해버리게 되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노화가 그냥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비록 높다고 해도요, 이 피 자체가 신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왜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왜 고지혈증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이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려도 동맥경화를 지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도 그 사람 혈관 또 막히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거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비타민C 고용량이 굉장히 많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방어벽이 되더라는 거죠. 비타민C는 먹자마자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선한 비타민C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콩팥, 요관, 우리 그 요도 이런 데까지도 다 청소가 되거든요. 쥐나 말은요, 자기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요. 그러면 영양 물질이잖아요. 자기 몸에서 힘들게 에너지를 넣어서 만든 그 영양 물질을 소변으로 버려요. 왜 버리겠어요? 소변으로 나가면서 콩팥과 방광 이런 것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비타민C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고마운 일인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계속 하루에 3번보다도 4번, 5번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뜻이고요. 아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것도요. 혈관이나 혈액이 좋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별로 걱정이 없거든요. 고혈압은 왜 문제가 되겠어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얘가 터질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비타민C를 먹으면 혈관이 젊은 사람처럼 탄력성을 회복되기 때문에 혈압이 한 150 이상 올라가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푹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오는 응급 환자들 있잖아요. 혈관이 터지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요. 혈압이 정상 수치라는 거 혹시 아세요? 혈압이 높아서 터지는 사람이 요새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혈압은 정상이거나 오히려 정상보다 낮은데 혈관 자체가 부식이 돼서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고혈압 환자, 나이 든 사람들, 혈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뇨병인 사람들, 당뇨는 제일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그 합병증도 전부 다 혈관, 신경에 대한 합병증인데요. 이 혈관과 신경을 지켜주는 물질이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는 여러분 색깔이 노랗지 않아요. 비타민C는 아주 맑은 색이에요. 비타민C를 먹어서 소변이 노랗다.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타민 B를 먹고 계시다면 그 비타민 B가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비타민 B 때문에 노랗게 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 비타민C를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B를
겸으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특히 비타민 B를 좀 고용량으로 드시는 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이게 비타민 C만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면 B에 결핍이 와요. 그래서 제가 C를 많이 먹으면 저는 손톱 주변이 막 사정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빈혈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손톱 이상 또 손톱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그런 게 생기는데요. 제가 그럴 때 비타민 B랑 종합 영양제, 제 진약사몰에는 헬시 플러스라고 있는데요. 얘가 또 항산화 작용이 아주 좋은 종합 영양제거든요. 눈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헬시 플러스를 이틀에 하나 정도 먹고 비타민 B100을 하루에 하나를 꼭 같이 먹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을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면 이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안정제기도 해요. 심장 안정제기도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한 알 정도를 추가로 해서 복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 C 고용량,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제 이름 비타민 B가 B100이거든요. 이거를 꼭 드시기를 권해요. 이게 B도요, 비타민 C처럼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B100단위가 오히려 뭐 무슨 다른 종합 영양제나 뭐 어떤 것보다도 훨씬 저렴해요. 제 비타민 B 굉장히 저렴한데 먹어본 사람들은 그 효과를 알거든요.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비타민 B100은요. 이 C랑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드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헬시 플러스 같이 이렇게 항산화제가 종합으로 들어가 있는 종합 영양제 하나 추가하는 거 좋고요. 혈관이 더 많이 걱정되고 피가 걱정되시는 분들, 염증이 걱정되는 분들은 오메가3, RTG 오메가3 제 진약사몰에 올려놓았어요. 오메가3, 그 다음에 레시틴이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 레시틴도 기름 종류인데요. 이 레시틴에 대한 정보도 제 또 다른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런 것도 꼭 보시고, 레시틴, 오메가3, 또 감마리놀렌산이라는 기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먹으면 특히 이제 이 피부가 노화가 돼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피부에 염증이 많은, 여드름 있는 학생들, 뭐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